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MS 워드로 A+를 받을 수 있는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건 완성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명한 주제가 있겠죠. 그리고 주제가 있고 부제를 이렇게 레포트 정도로 부제를 이렇게 어느 과목 레포트다 이런 내용들을 써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페이지부터 그 레포트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목과 소제목, 그 다음에 본문들이 시작되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되어서 중간중간에 대학교 레포트에서는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는 사진과 그 캡션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번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페이지 번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본문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인용문도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일러스트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를 쓰면서 사용한 이런 참고 문헌들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포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대학교에서 레포트 과제를 내주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과목에서 그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수업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자신의 의견 또는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위해서 그 레포트 과제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포트는 되게 많은 학과, 많은 학교에서 레포트 과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제가 좀 해보긴 했는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레포트 과제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레포트는 우리가 무슨 예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매우 현란한 편집과 디자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조사한 것, 그래서 왜 그걸 조사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있는 논문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대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석사를 나오신 대부분이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도 있고 석사를 학위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석사와 박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서를 다루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형식도 없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도 주로 갖춰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단락 구분도 없고 페이지 번호도 매겨져 있지 않고 사진이 들어갔는데 캡션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지 않게 준비한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포트 할 때 이런 준비를 꼭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가지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글 상자로 레포트 표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이 만드는 거겠죠. 두 번째 단계는 제목 서식. 제목은 그래서 몇 개의 제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위계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 글의 제목이고 요거는 그 하위에 있는 제목이 되겠죠. 제목별로 서식을 지정해야 되고 본문도 서식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어느 정도 설정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것은 이런 여백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넣고 편집하는 것이 5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의 그 사진에서 캡션을 지정하는 작업, 이것이 6번째 제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매기고, 또 어떤 표지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 번호를 매기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7번째 배울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인용문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뒤에 보시면 인용문이 나오죠. 이런 거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해서 찾기 바꾸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와 같이 여기 파일 이름을 지정했죠.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레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는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제가 전에 강의로 올려놨던 내용들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레포트가 이미 어느 정도 초안이 작성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MS 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레포트를 작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이라 해서 텍스트 중심의 문서를 편집하기에 되게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MS 워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MS 워드 2013 버전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능들이 많이 보강되지 않아서 버전이 2013 버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MS 워드는 워낙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는 아래 한글을 되게 많이 사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MS 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워드를 처음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새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문서가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페이지는 이제 표지 페이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초안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이 초안이 어디엔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제목과 표지에 쓰기 위해서, 전체 표지에 쓰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가져와서 카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그 레포트 표지는 이렇게 글 상자를 통해서 표지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자, MS 워드에서 홈 탭 말고 삽입 탭에 가시면은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첫 번째 거 단순형을 좀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복사한 것이 있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V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텍스트 상자에 선택 핸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자, 드래그 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표지를 만들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레포트를 만들거나 문서를 만들 때 기본적인 방식으로 저는 스타일을 활용한 방식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홈 탭에서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면 스타일 그룹이 있죠. 여기서 대화 상자 확대 단추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드실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스타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스타일 여기 만들어지면 여기서 새 스타일 보이시죠? 새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레포트 표지 제목 이렇게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포트 표지 제목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 저는 고딕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도 36포인트 정도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 좀 진하게를 해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게 먹었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요게 제목이죠. 요건 부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포트 제목
레포트 표지 제목 스타일 여기가 떴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요게 지금 행간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 요거를 요 목록을 클릭하셔서 수정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단락이 있고요. 단락에서 한 여기 40 정도를 주면 행간을 40 정도를 주면 이렇게 띄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 글상자도 좀 이렇게 넓혀주시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서식을 좀 앞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네요. 단락에서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 없음으로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하나의 서식 스타일을 좀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누르고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지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두 줄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됐고요. 자, 이 표지는 현재는 지금 레포트 표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부제니까 부제로서 지정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새 스타일 또 클릭하시고 레포트 표지 부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14포인트 정도 해도록 하고 14포인트 정도로 줄여줘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맞춤 14포인트요. 14포인트 정도로 주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와 같이 좀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박스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자, 이 박스를 테두리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서식이 가셔서 윤곽선 없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 박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레포트에 대한 제출자의 정보를 나타내야 되겠죠. 보통은 담당 교수, 학과, 학번, 뭐 이렇게 제출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카피를 해서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자,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면 요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복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붙여넣기를 하면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여기 스타일을 보시면은, 자, 표준으로 그냥 먹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표준은 대체로 어떻게 지금 서식이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표준은 가장 일반적인 본문에 사용되는데 나는 명조 글꼴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11포인트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단락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글은 1.5 글자를 들여쓰기를 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 한 거, 그러니까 단락의 첫 번째 글자를 들여쓰기를 한 걸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서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확인 누르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테두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서식 탭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없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표지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진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서 그림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모은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삽입으로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통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 요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떠 있는 걸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여백을 개체 아래 위로 텍스트가 보이게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택 핸들을 드래그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적정한 크기의 이미지를 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표지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입력 커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잘 안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페이지, 이게 지금 표지 페이지라서 좀 여러가지 이런 좀 무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표지 페이지니까 요거 이렇게 올려서 놔두시고 엔터를 키워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행을 만든 후에 표지니까 이렇게 엔터를 누워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입력 커서가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작성한 그 레포트 내용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져와 보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작성이 돼 있죠. 작성이 미리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제 파일을 좀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 이 예제 파일이 없더라도 이거는 레포트의 일반적인 형식이니까 다른 거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아래 한글로 하던 거로 가져와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아래 한글 제가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해둔 걸 미리 가져오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본문이죠. 본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표지에 쓰려고 텍스트를 미리 작성한 내용이고,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MS 워드라든가 다른 문서 뭐 이제 아래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가져왔다면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안 돼요. 메모장에서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붙여넣기, 홈 탭에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서식이 없는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메모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표준이라고 하는 어떤 문서가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표준이라는 걸 설정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 표준은 보통 MS 워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수정을 클릭하셔서 여기 표준에 있는 내용을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이라든가 그 포인트라든가 특히 이 단락 부분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단락이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단락의 첫 번째 줄은 1.5줄 정도 들여쓰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 서식하는 거 우리 알려드린다 그랬죠. 자, 제목 서식하는 거는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제목 1로서 우리가 설정한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제목 서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제목 서식은 제목 1이라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MS 워드에는 제목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클릭하셔서 우리가 이거에 맞는 서식을 지정해야 되겠죠. 제목 1은 보통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맑은 고딕 16포인트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단락에서는 첫 줄 한 글자를 들여쓰는 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 1은 여기서 줄 간격을 19포인트씩 띄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의 앞에는 2포인트, 뒤에는 2포인트 정도 띄어쓰게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락 지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우리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목 서식이 지정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포트처럼 본격적으로 쓰는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렇게 스타일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이죠. 요 하위에 있는 제목이라서 이 제목은 제목 2로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제목 3으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 3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 3은 여기 있네요. 제목 3에 대해서는 보시면, 자, 이거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 11.5포인트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굵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락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단락 지정도
여기서 그냥 1줄로 되어 있고요. 여기 1줄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들여쓰기는 1.5글자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단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스타일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제목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 문서 작성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것도 제목 3번이죠. 이것도 제목 3 이렇게 클릭해서 제목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이것도 제목으로 그냥 봐서 이렇게 제목을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래 워드에서 배우는 제목 서식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본문 서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죠. 그런 본문은 MS 워드는 보통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을 지정하면은 우리가 표준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면 본문들이 한꺼번에 지정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여기서 보통은 이제 어디서 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페이지 서식이 지정됐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항상 여기서 이 여백을 좀 조정할 때는 이걸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요 기본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거 표지 사진 넣는 거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사진 이미지는 이렇게 여기 지금 캡션으로 미리 사용할 텍스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에 사진이 들어갈 거라서 자, 삽입 탭에서 그림을 클릭하시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여기가 아이콘이 나타나죠. 여기서 아래 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캡션이니까 그럼 캡션도 새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캡션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그림 캡션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했어요. 근데 이 그림 캡션은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 캡션은 이렇게 요거에 대한 실제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그림 캡션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그림 캡션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 캡션을 갖다가 이와 같이 9.5포인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단락 구분을 좀 볼게요. 보통 사진은 이걸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좀 들여쓰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8글자 정도 오른쪽에서 들여쓰고 왼쪽에서 들여쓰고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도 들여쓰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들여쓰기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들여쓰는 건 없음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에서 밀고 해서 이렇게 여백을 두는 방식으로 지정한 거고요. 줄 간격은 그냥 14포인트 정도로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캡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잘 지정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캡션을 이렇게 해서 그림 캡션 이렇게 하시면은 그림 캡션이 지정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줄이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와 같이 적당히 맞춰줬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림들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좀 사진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림 캡션 지정하시고, 여기도 자, 여기서 사진을 넣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에 그림에 이걸 넣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표시가 나타나죠?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래 위로 이렇게 정하시고, 자, 선택 핸들에서 Shift 키 누르는 거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야
가로 세로가 깨지지 않은 채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은 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그린 캡션을 클릭하셔서 이와 같이 캡션을 자리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정도에다가 캡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캡션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진만 넣어주면 되겠죠. 사진만 넣어주고 크기를 본문에 맞춰주고 이렇게 자리 놓으시면은 사진을 입력하는 방법을 사진을 입력하는 방법과 캡션을 작성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이 왔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페이지 번호 넣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번호는 꼭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페이지 번호를 넣지 않고 있어요. 페이지 번호를 넣어야만 보통 이제 출력을 해서 선생님들은 이걸 검사할 때 파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출력해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페이지 번호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문서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삽입해서 페이지 번호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아래쪽에다가 보통 페이지 번호는 보통 아래쪽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좀 여기 여백행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표지서부터 페이지 번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페이지는 표지 페이지니까 여기다가 디자인 이 바닥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첫 페이지는 다르게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안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머리글 바닥글 닫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서 페이지 번호도 잘 맞춰졌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오탈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기서 오탈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오탈자 어디서 잡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검토에서 보시면은 여기 맨 앞에 이렇게 입력, 이 글의 맨 앞에 여기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우리가 페이지 검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얘가 이제 이것을 맞춤법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볼까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크리에이티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맞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건너뛰고 이렇게 펀딩도 맞는지 틀린지, 만약 틀리다고 한다면 여기서 직접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검사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는 배분받거나 이런 건데 배분받거나 띄어쓰기를 원하네요. 이건 뭐 띄어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러면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바로 변경을 누르시면 돼요. 이와 같이 맞춤법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와 같이 좀 제가 해드렸고, 자, 이렇게가 했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간단하죠? 요거 닫을 거니까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 이렇게 레포트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해서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을 다 설명했는데 마지막 단계예요.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일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클릭할 건데, 자, 여기다가 클릭할 건데 이 표지 이 제목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하길 권해요. 이것도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인터넷 모바일 기말 레포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학번 2003830 뭐 이런 식으로 학번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쳐줄게요. 자, 여기서 제목 정할 때 항상 주의하실 게 있어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래 한글뿐 아니라 MS 워드도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어떤 과목의 기발 레포트다. 나는 학번이 어떻게 된다. 난 이름은 어떻게 된다. 요 정도 써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저장이 돼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제가 굉장히 빠르게 MS 워드로 레포트를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했지만 영상을 좀 다시 트시면서 MS 워드로 작업하시는 분들, MS 워드로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마무리하셔서 제출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시간에서는 제가 MS 워드에서 좀 핵심적인 기능들을 좀 모아서 한 10가지 정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